자리에 앉아서 아주 자기 서류초를 뭐 아주 각 맞춰서 지금 아주 태연한 자세로 태연한 표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자들은 이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진을 치고 있는데요. 저 보십시오. 자기 그냥 딱 볼펜, 연필 뭐 놓을 거 딱 열 맞춰서 지금 자료랑, 조국 후보의 입장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게 국회 청문회를 생략시키고 장관 임명을 받으러 가는 코스다,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요걸로 그냥 대충 넘기다. 네, 넘긴다. 요거까지 안 하면은 이제 또 뭐 그 하니까. 그리고 명분을 좀 많이 잃으니까 요거라도 해서 체면치레하고 그냥 국민 눈속임하고 대충 넘어가자. 기자 질문을 하더라도 막 답변하는 데는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오디오는 못 듣는 거죠? 오디오는 못 들으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시작했는데요. 조국의 이제 뭐 모두 발언 비슷하게 인사말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뭐 뻔하죠. 그동안에 했던 말 되풀이하겠죠. 출근하면서 했던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인관계를 양보를 하는데 이인영 대표가 적각 너 하더니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오전에 3시에 기자회견하겠다고 딱 할 때 아하 이 자기들 스케줄대로 가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말이 그거든요. 뭐 자기가 자신은 뭐 사법 개혁 이런 것만 보고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래놓고서는 정확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지금 뭐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금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관이 돼야 된다. 사법 개혁하기 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참 오만불손한 얘기지. 발언을 시작했는데 저 표정이 전혀 당황한 기색이나 그렇게 없잖아요. 국민에게 미안한 기색이 한 치도 없습니다. 전혀. 연합을 보고. 그러니까 뭐. 전혀 그리낌이 없잖아요. 자신만만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뭐 좀 읽고 있는데요. 좀 소리 좀. 아이고. 바른미래당에서 성명을 내놨는데 조국 기자간담회 불법 청문회다. 참 문재인은 이 와중에 태국 4세대 가속기 사업 참여에 희망한다는 한 소리 가서 하고 앉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일단 조국이 밝히고 있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히면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가 크게 느낀 것은 현재의 논란이 다름 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란 뉘우침입니다. 말과 행동 뉘우침.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뜻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학자로서 또 개혁 얘기하네요. 민정수석 임무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로서 새로운 시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 자기가 해야 된다는 국민의 얘기네요. 강력한 개혁 의지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가벼이 처신할 수 없는 위치에 저는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초해서는 안 되는 일, 그 누군가는 그 서슬프런 칼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를 둘러싸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장관, 법무장관. 새로운 시대 장관이 되는 지명을 겁니다. 받고 세운 기준은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감히 국민 여러분께 그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야. 허물도 제게 물어주시고 뭐가 허위 사실이야? 제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허물도 저희 것이고 책임도 저희 것입니다. 진짜 참 뻔뻔스럽네요. 딸에 관련된 게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했는데도 근거는 뭐라고 얘기를 그러면 하네? 자기가 근거 있는 자료를 내놓든 게 글쎄요. 아니면은 야 그걸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네, 감사합니다. 말이 안 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겠는데요. 아, 아까 잠깐만요. 제가 사전에 질의응답과 관련된 내용, 그 절차나 이런 방식은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거거든요. 질문을 하시겠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랑 제가 예상했던 거 그대로네요. 글쎄 비슷해요. 아니 그러고 예정된 일정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뭐. 질문이 이루어져서 검증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공격 말라는 거 보니까 자기 딸에 관련된 거 이 논문 강요 뭐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얘기하지 말라는 게. 네. 그 질의응답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가겠습니다. 조금만 저기서 질의응답이 저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들이 근데 이제 무슨 그걸 두고 보십시오. 네. 답변 자료를 제대로 가져 나와서 질문했을까요, 기자들이? 뭐 예, 어쨌든 이 후보자께서 자료를 보시는데 자료를 뒤에서 좀 찍는 거는 조금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건 뭐 자 그러면 싸워야지. 한국당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끝까지 싸워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지. 이번에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에 꺾이면 안 돼. 이게. 원만한 진행을 뭐 위해서 한국당은 폐륜적 광기에 가깝다 이런 이해찬 씨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폐륜적 광기랍니다. 한국당. 광기라고 그래? 네, 미쳤다 이거죠. 에이. 한국당은. 조금만 이동을 해주시죠. 가족을 뺀 청문회를 오시나? 동의했음에도 바른미래당도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른미래당도 그러죠. 그랬고 예. 한국당도 예. 그렇게 해줬는데도 한국당도 청문회를 가족 안 증인 열고 양복하죠. 저렇게 그냥 예. 기자들 납고 형식적인 것만 열어서 네,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서혜린 기자입니다. 이건 그 가장 논란이 되는 연합뉴스 기자입니다.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9년에 딸이 의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가 되면서 그게 입시에 활용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 배우자나 그 자녀로부터 어떤 경과로 인해서 이런 논문 등재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들은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야, 저런 뻔한 질문을 하나. 그 과정,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몰랐다.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이 아니 딸 자기가 지금 몰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담당 선생님이 저기 했다는데요?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일 참나 얘 참.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야, 제일 저자 등재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몰라 딸의 문제를. 장관님이 조국 후보자의 그 자녀와 관련된 대학 입시 논문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검은색 옷을. 일단 마이크를 크게 저렇게 엉성하게 기자회견에서 대충 그냥 몇 시간 하고 떼려고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이렇게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 취급하네요. 거기 선생님 만들고 딸이 참여했던 거 참나 이거 참나. 마이크도 안 되고 막 저런 개판으로
몇 시간 하고 떼려고.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입니다. 지금 상상이 기자들은 알지. 저기 왜 나가 앉았어? 아니, 상상이 알지 못했다니. 서울대 법대에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 자녀분께서 인턴십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 서로 연락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자녀분들이 교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에서도 그러니까 모르시는 사실인지 요거 어떻게 대답하라고 여쭤보고 같은 싶습니다. 맥락으로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아이,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기 딸하고 장 교수 아들하고 이렇게 인턴십을 그치, 고등학교 되지도 않는 인턴십을 교환했는데 다 자기도 나왔는데 몰랐거든. 그걸 인정을 하지 몰랐대. 않고 말이야. 이게 현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13일에 그 후보자님께서 트위터를 당국대 통해서 교수가 박근혜 전화번호도 전 몰라? 대통령이 참나.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 자기 부인이 연락했는데 왜? 중대범죄의 근데 부인이 연락했어도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오리발 내는 줄 알았죠. 아이고. 제가 상황이 다. 지금 다르다고 보시는지, 이제 검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여론에서는 좀 범죄 피의자로 판단 상황이 좀 비슷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17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와 이 상황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당시엔 탄핵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기자회견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 상황과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뻔뻔스럽네요.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입니다.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협회에서는 왜 그러면 의사 명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저 기자회견하고 저 단체 행동하고 제1자자 등재는 어불성설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의사들은 의사협회에서. 아, 의사가 의사들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딱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제일 저자로 그런 등재하는 얘기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딱 지정했잖아요. 말도 안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여기 교수로 계실 예정이신지 후에 장관이 끝나고 나면은 아, 그리고 교수 계속 할 건지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 제가 새겨 듣고 있고 제가 무슨 저나 제 주변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찰인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학생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저나 제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문제는 이번 기회에 풀고자 나온 것입니다. 뭔 오해? 그 오해에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제기하는 비판과 질책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뻔뻔스러워. 비판을 받았거니 행동을 해야지 뭐. 국민 여러분께 그럼 특임하면 되나? 참나. 알려진다면 저희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대한 이미.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야, 저 정도면은 후보자님 계속 학교의 교수로 남으실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아유, 딱 부러진 질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법률과 서울대학교 국회 능력 간단해. 선출직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 아무리 그런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 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 현재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부와 학교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뭐 자기가 선택해도 욕상해. 진짜 욕 나온다. 침해가 있지 이 와중에도 그거를 교수권을 아니, 교수직을 안 내려놓네요. 아니, 상의할 결과에 필요가 따라서 없어. 자기가 해야지. 결과에 자기가. 따라서 그러니까 임명 통과되면 그때 놓겠대요. 야, 이런. 너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카메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야, 이 와중에도 그래서 서울대 교수직을 안 내려놓네요. 800만 원은 마이크를 잘 대시고 800만 야, 원은 기자들도 수준이 나네. 반학회에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후보자님 딸을 특정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내놔야지. 뭘 누가 상의를 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따님께서는 1년 내내 3억짜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정의당도 이 배우자께서도 교수님 조국의 간담회가 청문회를 개신할 수 없다고까지 나왔네. 그 당연한 얘기지. 설명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추가로 교수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연장이 그 정부가 자유제 조건이 없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무슨 놈을 의혹이지만 여쭤볼 수 이런 없다는 말이야.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부산대 의전에 입학하시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 2013년도에 응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서울대 당시 의대 학과장이셨던 강모 교수님께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을 본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여쭤봤는데요. 그렇지, 이거 대답 어떻게 하나 서면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부터 부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희 부인이네.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습니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환경을 전공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환경 전공을 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아하, 그다음에 딸의 선택을 존중했대.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또 대단하다.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점은 아 그런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변명하에 넘어간다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게. 장애 자금에 대해서 기자회견 안 돼요. 이 야당이 질의를 하고 이래야 돼. 장학회건 환경대학은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도 제가 질문해놓고 확인한 것은 표정이요. 저희 어? 아이도 표정이 서울대 동창회 멍하네요. 치고로 그럼요. 어이가 없는 표정들을 짓네요. 연락을 그런 게 받았습니다. 저렇게 넘어가잖아요, 막. 그거는 추궁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 추궁을 보셔야 못 될것 하잖아요.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기자회견이라는 게. 아니 왜냐면 질문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뭉뚱그려서 오리발 내면 또 파고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냥 거기는 질문한 걸로 끝. 그 다음에 다른 기자 넘어가면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의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진보개미는 국회에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조국 간 다음에는 국회 능멸이다, 국민 모독이다.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정의당도 국회 조국 간 다음에는 지금 대신 안 된다. 인사청문회 대신할 수 없다고 정의당도 나왔네요. 예. 그랬더니 서울대 김부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 김부겸이도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네. 예. 역시 서울대 장학회 김부겸이가 지금 대구 출신이거든. 대구 국회의원이거든. 저 오리발은 더 들을 필요가 선생님 없어요. 아유, 그럼요. 계속 오리발로 전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예. 한적 없습니다. 오리발로 기자회견을 하면은 조국의 자기 해명하는 소리 좀 줄여. 판 만들어 준다니까. 네. 판 벌려주는 거예요. 절대 저희가 뭐 안 나와. 우리가 답변이 안 나와. 예상했던 대로 아, 그럼요. 기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조국이 답변 안 그러면은- 하고 그러면 또 질문하고 이거 그렇지.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기자로 넘어가고 그래요. 다른 기자로 넘어가고 하니까 아무 이거 문제가 전혀 뭐 어떻게 그리고 제1야당이 정연 그 관계를 양보를 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집권당이 천마디로 너 딱 한 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청와대가 막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해창 민주당 대표는 말이야 막 정언하는 게 폐륜적이다고 이런 막말로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요 선생님 서울대 장학금을 반납하고 싶었는데 반납 불가 답변을 받아가지고 못 참나. 줬대. 예라이씨. 참. 아유. 야, 이거 55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기 딸 돌아가면 가는 데마다 장학금이야. 가는 데마다. 어? 가는 데마다 장학금이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런 말이야. 응? 다 그런 적 없다. 전화한 적 아니 없다. 제가 다 듣기는 우리만 전부 부인이 연락해서 네. 부인이 무슨 왜 동양부 뭐 네, 네. 교수대 거기. 이분께서 저기도 연락하고 공주대도 연락하고 했더라고. 근데 부인 못 나오게 하고 그럼 못 나오고 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좀 짜고 치는 거죠. 뭐 저렇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 그래서 참 분통이 터지네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안으로 떠나면서 특별 미션을 주고 가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 현장에 이해찬, 네. 이인영, 강기정, 청와대 수석, 정무 강기정 수석에. 딱 앉혀놓고는 신문에는 뭐 대학 제도 바꾸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신문에 안 난 미션은 여보시오 빨리 해. 시간 없어. 이거 안 되면 우리 좋은 사람 받다 뭐 동안에 다 처리해 놓죠. 빨리 나 와서 거기서 사인해버리게. 그래 그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요 5일 사이에 다 끝내려고 그래. 동남아 계실 때.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요. 전방위적으로
해요. 그 실력들이 이렇게 없어. 근데 이제 이거죠. 동원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원이요, 동원하고 예. 보니까 범여권 사람을 전부 다 동원하고 있어. SNS 온라인에다가 뭐 과거 그 조정래 작가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뭐 김 아들 그런 사람 그 이제 전공들이니까 이분들은 그 그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고 딱 예행 연습하고 또 손발을 맞춰가지고 궤도로 달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딸 논문 의혹에 과정 상세하게 알지 못했다고 조국 오류를 또 내밀고요. 아니 MB 정권 때 인터넷 제도를 뭐 권장했다고 까꾸를 거기다 걸어붙이. 아유,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아유 예예. 아이고. 끝내겠습니다. 아유, 예, 저는 또 고- 계속 방송. 예예 그래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머리 안 나가겠습니다. 예.